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피해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2차 정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첫 협상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무차별 포격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만큼 2차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3일 벨라루스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휴전에 대한 합의가 진행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는 합의한 것입니다.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조만간 3차 회담도 개최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유럽 내에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상대하려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매력에 흠뻑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왜 유럽 나토 국가들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는 73년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이 나토의 동쪽 경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토 동맹 회원국들은 다음 공격 대상이 될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나토의 출범 목적 자체가 러시아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실제 옛 소련은 1949년 영국 등 12개국이 결성한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1955년 동유럽 공산주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 회원국 상당수는 나토 회원국이 됐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이 나토를 이용해 러시아를 위협한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시도하는 등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러시아가 독일까지 일깨우고 말았습니다.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독일이 이 원칙을 뒤집으며 우크라이나에게 대전차 무기와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던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용 헬멧 5,000개 말고는 특별히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숄츠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독일의 외교 원칙마저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잇따라 하늘길도 닫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발트 3국이 가장 먼저 러시아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고, 독일, 핀란드도 러시아 항공기에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스웨덴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저지를 위해 유럽 국가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 인해 다시 똘똘 뭉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유럽 국가들로부터 한국 무기들이 다시 대규모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동유럽에 긴장감이 팽배했던 시절엔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들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일단 K9은 러시아 주변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도입을 마친 상태인데요. K9을 가장 먼저 수입한 터키의 경우 흑해를 통해 러시아와 면해 있으며, 북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길게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2017년 K9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노르웨이가 K9과 K10 탄약 공급차를 세트로 사갔는데, 노르웨이 역시 러시아와 북해 인근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발트 3국 중 가장 북부에 위치해 러시아와 붙어있는 에스토니아도 K9 고객입니다. 이들 국가가 K9을 대거 도입한 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능과 실전 배치 경험이 조화된 대표적인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K9은 이제 유럽에 이어 그 주변으로 이집트까지 확장 중입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한화디펜스와 이집트가 K9 공동 제작 합의를 공식화하고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K9 수출 계약은 작년 하반기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말 이집트 대통령과의 면담을 갖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K9,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를 이집트 육군과 해군에 공급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군에서 활약할 K9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를 둘러싼 K9 자주포 벨트가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K2 유럽 수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마케팅도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이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 참가 중인 K2의 우수성을 전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K2를 직접 시승해보며 각종 테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우수한 전차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화답했는데요. 즉 노르웨이가 대한민국의 K2를 최고의 전차로 인정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이후 오는 9월쯤 우선 협상 대상을 결정하고 가격 협상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동계 시험평가에서 K2는 최소 사격 횟수로 모든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노르웨이가 K2를 전면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도 대한민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폴란드가 얼떨결에 최전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러시아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서유럽의 통로인 폴란드를 확보하고자 했고 폴란드는 독립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적하기 위해 애를 쓰며 필연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는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 이후 복잡한 관계가 됐는데요. 이후 소련은 폴란드에게 뺏은 땅을 합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루게 됐고 폴란드는 독일 동부의 영토 일부를 할양받았습니다. 연이은 동유럽 혁명과 소련 해체 후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 됐지만 폴란드는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며 강력한 반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와의 악연에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에 해답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한국과 폴란드는 국방장관 회동으로 K2 수출형 모델 K2PL의 폴란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차기 전차 800대를 확보하는 울프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지난해 M1A2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 도입을 확정했고 후속으로 K2 전차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폴란드는 노후 전차 T-72M1, PT-91, 트바레디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서둘렀는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속도가 더 붙었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 그룹에 K2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차 K2PL 합작 개발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사실 폴란드가 현대로템에 K2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2018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K2를 기반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차기 전차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폴란드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K2 수출 성사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맞춤형 모델인 K2PL의 경우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린 게 특징으로 현지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되는 장비들로 늘어나는 중량을 고려해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또한 주포는 120mm 활강포를 채택해 기존 K2 모델과 동일하지만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전차 선진국 폴란드에 한국 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새로운 개념의 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를 곧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나토군의 핵심 전차 부대를 운용하는 폴란드에 강한 전차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여론은 유럽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전차 장비는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란드는 전차 성능이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유럽 안보 상황에 맞는 전차가 대한민국에 K2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유럽 주력 전차 개발에 폴란드가 참여하고 생산까지 맞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폴란드가 K2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유럽 시장을 단번에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K2는 러시아 전체를 압도하는 스펙을 가지면서도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최상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2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칼럼은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2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전도유망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되어온 레오파르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T-14 아르마타의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K2를 인정한 마당에 유럽은 한시라도 빨리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